나 김형석입니다.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집의 안팎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견디겠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밤잠을 설친다는 것입니다. 꿈자리가 사납고 집안에 혼자 있으면 왠지 모를 한기가 느껴진다고들 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그저 기력이 허해서 그렇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것이라고 가볍게 넘기곤 하지만 인생을 길게 살아본 사람의 눈에는 그 이유가 선명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몸을 누이는 그 소중한 집안 어딘가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는 구멍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거울에 관한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지요. 외출하기 전 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거울이라는 물건은 동양의 오랜 지혜와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 속에서 단순한 유리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며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로 여겨졌지요. 특히 마음이 약해지고 몸의 기운이 밖으로 흩어지기 쉬운 50대 이후의 중노년층에게 거울의 위치는 단순히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살을 넘어서도 여전히 집안 아무 곳에나 거울을 두고 산다면 안타깝게도 마음의 평화는 여러분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공부하고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흐름을 관찰해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무엇을 채우느냐보다 무엇을 비우고 어디를 정돈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는 영적 함정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거울이 비추는 것은 당신의 겉모습만이 아닙니다. 거울은 당신의 불안을 투영하고 밤새 당신의 생기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망상과 불안입니다. 육체가 쇠약해지면 정신의 문턱이 낮아지고 그 틈을 타서 부정적인 기운들이 우리 안방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집안의 특정 위치에 놓인 거울이 노인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헛것을 보게 만들며 깊은 잠을 방해하는 주범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안방 거울을 보자기나 수건으로 덮어두었는지, 왜 거울을 함부로 마주보게 두지 않았는지 그 깊은 속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곳의 위치를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이 세 곳 중 한 군데라도 거울이 놓여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을 막고 노년의 고독을 심화시키는 독이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운이 왕성해서 그 나쁜 영향을 이겨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집안의 정기를 보존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의 안식처를 진정한 평화의 공간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요즘 젊은이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하지만 우리 세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의 지혜이자 영혼을 지키는 법도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밤이 왜 그토록 길고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장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침대를 마주보는 곳입니다.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혹은 침대에 누웠을 때 자신의 모습이 훤히 비치는 거울이 있다면
그것은 노년의 생기를 갉아먹는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하루의 피로를 풀고 영적인 에너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는 잠든 상태를 영혼이 몸을 잠시 떠나 휴식을 취하는 무방비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침대 앞에 거울이 있으면 잠결에 살짝 눈을 떴을 때 비치는 자신의 그림자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착각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심장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며 한번 깨진 리듬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밤은 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 방 안의 정적인 기운을 어지럽히고 파동을 일으킵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할 시간에 거울 속에 또 다른 나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잠재적인 불안감은 숙면을 방해하고 가인 눌림이나 헛것을 보는 원인이 됩니다. 제 주변에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분들을 가보면 열의 9은 침대 머리맡이나 정면에 커다란 거울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치우거나 수건으로 덮어두기만 해도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증폭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생기를 흡수하는 블랙홀 같은 역할도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마주 보이는 위치입니다. 현관은 그 집의 얼굴이자 외부의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거울이 정면으로 버티고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좋은 운과 기운들이 거울에 부딪혀 다시 밖으로 튕겨 나가버리고 맙니다. 사람도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문 앞에서 갑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비치면 왠지 주춤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으로 스며들어야 할 따뜻한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차갑게 식어버리면 그 집에 사는 노인들은 자꾸만 기운이 빠지고 바깥 세상과 단절되는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현관은 소통의 통로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고 이웃의 온기가 들어와야 할 자리에 차가운 유리판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만약 현관에 거울이 꼭 필요하다면 측면에 두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되 정면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대문을 중요시하고 문턱 하나에도 정성을 들였던 마음가짐과 일맥상통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지기 쉬운 노년의 건강과 가문의 번영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거울과 거울이 서로 마주 보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간혹 집을 넓어 보이게 하려고 혹은 인테리어를 위해 거울 2개를 마주 보게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운의 무한 루프를 만들어 정신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거울 속에 거울이 있고 그 속에 또 거울이 끝없이 이어지는 형상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착란을 유도합니다. 특히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나이에는 이런 공간 배치가 치매 증상을 가속화하거나 현실 감각을 떨어뜨리는 심리적 요인이 됩니다. 집안의 기운은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야 하는데 마주보는 거울은 기운을 가두어 소용돌이치게 만듭니다. 제가 살아온 긴 시간 동안 느낀 것은 우리 주변의 사소한 물건 하나가 때로는 100마디의 약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안방과 현관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거울이 당신의 평온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집은 당신의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금이 가지 않도록 거울에
위치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을 맞이하는 첫걸음이자 보이지 않는 함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곳은 바로 집안의 어둡고 구석진 곳 혹은 먼지가 뿌옇게 쌓인 채 방치된 거울들입니다. 많은 분이 집안 구석에 오래된 화장대나 전신 거울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곤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은 밝은 빛보다 침침한 그림자에 더 쉽게 전염되곤 하지요. 어두운 곳에 홀로 놓인 거울은 단순히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회한과 슬픔, 그리고 노년의 고독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빛이 잘 들지 않는 복도 끝이나 창고 근처에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은 집안의 생기를 빨아들이고 대신 음습한 기운을 내뿜게 됩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인생의 진리 중 하나는 우리 마음이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사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주변이 조금 어지러워도 이겨낼 힘이 있지만 50살을 넘기고 환갑을 지나면 작은 환경 변화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하지요. 어두운 곳에 놓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실루엣을 문득 보게 될 때 그 찰나의 순간에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이제 나를 찾는 이도 없구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감옥입니다. 또한 거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배치는 기운의 왜곡을 일으킵니다. 이를 투도경이라 하여 예부터 금기시해 왔는데 거울과 거울 사이로 기운이 끝없이 반사되며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간에 오래 머물면 정신이 산란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심지어는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듯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노년에게 필요한 것은 명료한 정신과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런 기운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두는 것은 스스로 병을 키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무한한 허상은 우리의 실체를 흐릿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현실보다 환상 속에 머물게 하는 위험한 유혹이 됩니다.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지만 그 고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남은 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집안 곳곳에 거울을 두어 마치 누군가 같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리어 독이 됩니다. 혼자 있는 집에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자꾸 눈이 마주치다 보면 고독은 배가 되고 불안은 깊어질 뿐입니다. 거울은 결코 따뜻한 온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차가운 유리 너머로 당신의 쓸쓸함을 비춰줄 뿐이지요. 저는 평생 공부하며 많은 사람의 임종과 노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육신이 쇠약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시각적인 평온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지럽고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영혼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밤마다 헛것이 보인다고 하소연하거나 자꾸만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잠을 설친다는 어르신들의 방에는 반드시 잘못 놓인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잘못된 환경이 만들어낸 뇌의 착각이자 영적인 불균형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뺏고 있는 거울은 없습니까? 먼지가 앉아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울이 당신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노년의 집은 단순해야 하고 맑아야 하며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야 합니다. 낡고 깨진 거울,
혹은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 거울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존중할 때 비로소 보이는 세계에서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울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밤잠은 다시 달콤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거울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얻은 지혜는 명확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복잡한 것을 덧붙이는 것보다 잘못된 것을 덜어내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의 거울 위치가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구 배치를 넘어서 여러분의 흐트러진 마음의 결을 바로잡는 소중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안방의 거울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만약 침대 정면에 거울이 있어 옮기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잠들기 전 부드러운 천이나 비단 보자기로 거울을 덮어두십시오.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거울의 차가운 기운이 잠든 이에 혼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정성스레 가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밤의 정막 속에서 거울이 내뿜는 서늘한 기운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비로소 완전한 휴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천을 걷어내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것은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기운을 맞이하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 됩니다. 또한 집안에 너무 많은 거울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현관처럼 꼭 필요한 장소를 제외하고 벽면을 가득 채운 전신 거울이나 장식용 거울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이 사라진 자리에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채워 넣으십시오. 푸른 잎이 돋아나는 화초를 두거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산수와 한 점을 걸어두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거울은 죽어있는 사물을 반사할 뿐이지만 식물은 살아있는 기운을 내뿜으며 집안의 탁한 공기와 기운을 정화해 줍니다. 노년의 집은 나를 비추는 차가운 유리보다 나를 숨쉬게 하는 생명의 온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는 거울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50살이 넘고 60이 되면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고 밉게 보일 때가 많지요. 깊게 패인 주름과 검버섯을 보며 한숨을 내쉬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만약 거울 앞에 서게 된다면 결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고생해온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냈구나. 참으로 애썼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듯 여러분의 마음도 그대로 반사합니다. 미움의 눈으로 보면 거울은 독이 되고 감사의 눈으로 보면 거울은 약이 되는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자식들이 서운하게 할 때 혹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거울을 보지 마십시오. 화가 난 얼굴을 거울에 비추는 순간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거울에 각인되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내면의 거울을 닦으십시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살피느냐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비워낼 것은 비워내고 덮어둘 것은 덮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안을 정돈하는 것은 곧 운명을 정돈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의 위치를 바꾸고 먼지를 닦아내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정신은 맑아지고
불안은 서서히 잦아들 것입니다. 이것은 서구의 자기계발서가 가르쳐주는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고유의 정서인 절제와 조화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거울 속에 갇힌 허상을 쫓지 말고 실제하는 평화와 안식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평온한 노년을 위한 마음의 처방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거울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가구를 어디에 두느냐는 기술적인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우리를 둘러싼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황혼에 이르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그 보루 안에 독이 되는 기운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요. 노년의 삶이란 마치 저녁 노을이 강물에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노을은 화려하지만 곧 어둠 속으로 잠겨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지요. 이때 강물이 흔들리면 노을의 아름다움은 일그러지고 맙니다. 거울을 잘못 두어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은 스스로 그 아름다운 노을을 망치는 일과 같습니다. 50살, 60살이 넘어 이제야 비로소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된 여러분, 이제는 밖으로 보여지는 형상에 집착하기보다 내면의 맑은 거울을 닦는데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집안의 거울을 정리하는 그 손길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맺힌 마음을 풀고 엉킨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별과 만남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진 방에서 거울 속에 비친 늙은 나를 마주할 때의 그 서늘함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차가운 유리판 너머의 허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거울이 비추는 주름은 훈장이며 거울이 담아내는 고독은 성숙의 기회입니다. 위치가 좋지 않은 거울을 치우고 밤마다 거울을 가리는 그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무의식을 안정시키고 깊은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공부하고 사색하며 얻은 노년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건에 휘둘리지 말고 주인이 되십시오. 거울이 당신을 비추게 하지 말고 당신이 거울을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안방의 거울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울이 혹시 당신의 잠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당신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으로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리거나 옮기십시오. 그런 결단력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마주해야 합니다. 30대, 40대에 치열했던 경쟁과 욕망을 이제는 거울 너머로 흘려보내십시오. 맑고 고요한 집안에서 잡스러운 기운에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평온한 노년은 하늘이 거저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공간을 정갈이하고 마음의 결을 다스릴 때 비로소 찾아오는 은총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부디 제가 전해드린 이 소박한 지혜가 여러분의 밤을 더 깊고 고요하게 만들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마주할 여러분의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완성의 길목에서 집안의 기운을 다스려 영혼의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안식과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100년을 산 노 교수가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